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가면 아마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것일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표라고 하더라도 뭐였냐면 김준영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 그까지 정도 물론 나올 거다. 핵을 없애겠다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즉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까지는 받아와야 남북 대화도 가능하고 북미 대화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그때 그랬었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까지 다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건 비핵화까지. 거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내용까지 그러니까 비핵화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하물며 그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 언급을 했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뭐 예년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거 마치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까지 다 합의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고민은 그겁니다. 4월 말에 정상회담 해야 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해야지? 재확인 하는 거 아니에요? 재확인? 네. 실제로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거. 너무 태도가 생각보다 유연하고 또 시원시원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 1박 2일의 매우 짧은 일정 동안 방문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도 그랬고 그다음에 환대하는 그 네. 뭐 장면들 그다음 그 당시 회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제1차 장관급 회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정도로 상당히 놀라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북미 대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계속 말렸거든요. 진짜 주위에서 말렸고 이거 이런 방식으로 덜썩받으면 안 된다. 어떤 거를 뭘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백악관에서. 그 정상회담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네. 그걸 덜썩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의 대체로 지금 북한이 직접 회담하자는 정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네. 그 워딩 자체를 한국 특사가 가서 자세히 설명을 했을 때 그러면 뭐 바로 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뒤에서 주위에서 다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참모들도. 미국의 참모들은 네. 다 얘기하고 나서 해야지 시한을 정하면 그때부터 쫓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한을 정하는 거는 합의한 다음에 우리가 가능한 빨리 하겠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조용히 해. 내가 이거는 무조건 해 하고 다시 눌러버렸다면 마치 언제 본 것과 비슷하냐 하면 평창 때 그 군사훈련 미룬 연기한다는 걸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샴페인 너무 많이 먹었냐고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확 눌러버리고 나는 100%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 라고 했던 것의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백악관이나 이 관료들이 막으려고 했을 때 그걸 눌러버린 거죠. 그거는 그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워딩을 자기 밑에서 바꿀 것 같으니까 한국 대표단한테 직접 시키고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요 말을 요대로 해야 돼. 그래야지 내 말이 영이 서 그렇죠. 내가 쟤들 내 참모들 하면 참모들 바꿔서 얘기할 거야. 그거죠. 그렇죠. 또 중간에 시키면 네. 한국 대표단은 이렇게 얘기했으나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까봐.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김여정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때 여건이 성숙되면 하자라고 그랬었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그런 거잖아 말하자면. 그렇죠. 예. 예. 근데 트럼프는 그냥 아유 그럼 합시다. 그러니까 여건 얘기하다가 갑자기 4월을 땡긴 거는 그만큼 북한에서 가져온 선물이 미국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4월로 땡긴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갑자기 시원시원하게 오케이 하자 회담해요 언제 해요 이렇게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북한에서 가져온 선물이 엄청 마음에 들었고 기뻤다라고 볼 수 있다는 무슨 말씀이신 거죠? 거죠? 비핵화 뭐 어떤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요, 저도 몰라요, 이건. 워낙에 두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누구? 두 궁금해라. 특사하고 대통령하고만 알 정도. 뭐 임종석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밝혀진 것만 해도 크기 때문에요. 네, 밝혀진 것만 네. 해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비핵화 모라토리엄, 네, 그다음에 뭐 군사훈련에 대한 그 이해 이것만 하더라도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엔드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BI가 할 테니까 수교하자. 이제 수교를 5월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수교를 한시적으로 못 받고 수교 약속하면 CBI하고 동시에 빅딜 하자는 얘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이 왜냐하면 계속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시면 그 엄청난 성공이었다. 북한이 잘하고 있다. 이건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은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는 것들을 들이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이제 평화 체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미군 주둔 문제를 인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 도발을 하지 않고 자기 적대시험, 다시 말해서 ICBM을 포기하겠다. 근데 과거에는 ICBM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CBM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한이 딜을 하고 한국을 제외시킨다. 예. 주한미군 철수용으로 ICBM 포기를 내걸고, 그건 키신저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건 그 주한미군 철수용이 아니고 북한이 ICBM을 포기함으로써 하나의 카드를 던지면서 오히려 미국이 평화유지군으로서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평화체제와 육자회담과 이 문제를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딱 땡길 수 있는 거는 이 CVID하고 CVID 그러니까 뭐였죠 이게? Complete and Verifiable Irreversi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인데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그다음에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폐기. 폐기. 이게 이제 강경파까지 얘기하는 거고, 원래 강경파는 이걸 중간에 갖다 놨는데 우리 대통령은 목표로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드 스테이트를 약속하는, 그러니까 CVID와 수교 약속을 아마 교환했을 가능성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죠. 북한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맨날 바뀌니까 미국 정권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당신 재임 기간 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 선언을 하겠지만 요 약속은 당신 임기 내다.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다. 또는 임기 말까지 폐기한다. 그때까지 수교도 그때까지 하자. 뭐 이런 북한이. 생각. 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요. 지금 좀 가벼운 주제로 가면 어떨까요? 그 행사, 정상회담 장소. 그런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남한으로 와서 해야 되지 제주도로 않느냐. 와라. 그래서 제주도 다금발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더라도 그래도 평화의 남측 집으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다는 거는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전문가와 전직 장관님들마다 다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최고 전문가이신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스위스가 너무 웃겨요. 자기들 원래 회담과 시계 박람회로 주로 엄청난 돈을 먹고 살거든요. 그게 국제기구가 네. 한 300개가 있습니다. 제네바에. 네네. 그러니까 거의 매일 회의고 거기 호텔비가 거의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기본이 평균이 100만 원이에요. 다보스 포럼도 스위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자기들의 중립국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회의와 시계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지금 벌써 얘기했잖아요. 우린 다 준비되어 있다. 여기 와라. 정말 발빠르게 얘기했는데 네. 다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북한에 가는 걸 제일 좋아할 겁니다. 제일 폼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역사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가서 뭔가 이뤄내는 거잖아요. 북한도 김정일도 오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도. 네. 김정은도.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데 공식 방문을 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북한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고 싶어한다. 근데 미국의 참모들은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가서 뭔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또 트럼프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백악관을 부르고, 백악관이 안 된다면 판문점으로 가자. 한국은 판문점이 좋죠.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판문점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단에 대한 그 상징도 있고. 김정은이 나가는 거는 위험 부담이 크고 네. 말씀처럼 트럼프는 때깔이 나고. 김정은은 아마 타고 갈 비행기도 마땅치 않을 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네. 그 김정은 전용기가 소련제 30년 된 일루신 60이라는 그 네. 기종인데 이번에 훨씬 김여정이가 끝까지. 타고 온 거랑 같은 기종이잖아요. 네. 근데 14시간을 날아갈 수 이게 있다.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긴 한데요. 30년 넘어서 지금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비행 금지가 된 비행기예요. 아.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알기로는 2014년인가 최룡해 당시 그 총정치국장이 유럽 모스크바 쪽으로 가다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전용기 빌려주면 되잖아요. 없어요, 우리도 전용기. 전세기를 빌려주겠죠. 전세기. 근데 아마 전용기가- 그거는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도 절대 안될 그건 거고. 당연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김정은을 워싱턴까지 보내는 것도 큰 숙제가 될 수 있겠다. 미국은 그리고 보내주겠죠, 뭐 전세기로 그럼.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국내 정치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받은 측면이 크잖아요.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다면 탄핵 안 당하려고 하고. 네. 최대한 광나는 모양은 거기 가가지고 평양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세계가 놀랄 만한 가장 쇼킹한 뉴스라는 건 북미 수교를 합의하고 나오는 걸 텐데 그런 걸 합의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더더욱 그게 평양이나
미국에서 해야지 딴 데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스위스에서 해가지고 우리 수교하기로 했다. 이거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 대통령이 가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탄핵까지는 가시화 안 됐더라도 지금 엄청난 사면 초과잖아요. 예. 사면 초과해서 북한 문제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트럼프가 가장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강경파로 가는 게 11월에 유리할 건지 아니면 온건 대화책으로 가는 것이 온건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준 게 북한이고 우린 거죠. 왜냐하면 온건 쪽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근데 가시권에 있으면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시권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강경한 모습을 보여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우세했다가 저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된다. 오히려 강경파보다 가시권에 그걸 보여주면 된다는 결정을 해준 게 바로 우리 특사단이고 또 김정은의 대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 지뢰밭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어떨 때는 지뢰를 한 개씩 덜어내야 되지만 지금은 터트려야 된다다. 왜 지뢰 터트린 차 있잖아요. 가면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한목에 지금 폭발을 해버리는 거다. 그게 바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될 수 있다. 역사적인 대타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수교다. 수교 약속이죠. 수교 약속. 이 2달 안에 수교 못하고. 언제까지 수교를 하겠다. 당연 임기 또는 그 2020.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그렇게 즉석에서 받을 정도면은 그 정도 얘기는 제안이 됐어야지 트럼프가 오케이 했을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완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네. 근데 그걸 시간을 못 박았잖아요. 대신 소개해달라. 근데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강경파 쪽에서 이제 오늘부터 계속 뭐냐면 참모들이 이제 흘리면서 계속 그 반대. 트럼프가 위험하다, 조심스럽다, 북한에게 넘어간다 소리가 지금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검증 문제거든요. 왜 저기 가서 우리가 속아가지고 했는데 북한의 의도를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 사찰하고 이제 북한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게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의 생각과 김정은의 생각은 뭐냐면 이 검증 과정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아예 폐기까지 바로 가서 검증이 크게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이 저는 지금 두 사람의 빅딜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핵 폐기를 조건으로 이제 우리가 핵 폐기를 하겠다 북한 입장에서. 근데 그러면 너네는 우리랑 수교를 맺어줘라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긴 하는데요. 네. 미국 트럼프의 입장이. 그런데 사실 과거에 그럼 2005년 부시 정부 때는 안 그랬느냐. 당시 그 유명한 9.19 공동성명이라는 그렇죠. 2005년. 지금도 유엔 결의안마다 항상 모든 유엔 결의안에는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지지한다라는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CVID. 완벽한 핵폐기까지 간다라는 걸 합의한 거예요. 그 대신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북한이 이렇게 하면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씩 해서 완벽하게 없애자.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당일날 미 상무국에서 북한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버려요. 북한이 돈 세탁을 하고 있다. 그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이라고 BDA 재무국이었죠. 거기서 그걸 동결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합의했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한 방 뒤통수 얻어맞았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입장에서는. 그로부터 1년 후에 북한이 핵실험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가려고 하는 건 결국 갈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그리고 수교. 그러나 과연 미국의 강경파라든가 반격이. 저 참모들은 그렇게 해서 북한하고 수교하는 것을 과연 희망하고 있을 것이냐. 그건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부시 정부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부시하고 당시 참모들하고 생각이 비슷했다면 지금 트럼프는 생각을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을 뿐이지 이게 결코 쉬운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정상회담부터 아마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때까지는 이 흐름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든 어떤 여러 가지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든 트럼프 정부가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중간선거 이후에 판이 깨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깨질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건 미국 정권의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가면 아마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것일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표라고 하더라도 뭐였냐면 김준영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 그까지 정도 물론 나올 거다. 핵을 없애겠다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즉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까지는 받아와야 남북 대화도 가능하고 북미 대화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그때 그랬었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까지 다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건 비핵화까지. 거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내용까지 그러니까 비핵화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하물며 그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 언급을 했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뭐 예년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건 마치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까지 다 합의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고민은 그겁니다. 4월 말에 정상회담 해야 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해야지? 재확인 하는 거 아니에요? 재확인? 네. 실제로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거. 너무 태도가 생각보다 유연하고 또 시원시원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 1박 2일의 매우 짧은 일정 동안 방문을 했는데 뭘 포기하겠다. 근데 과거에는 ICBM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CBM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한이 딜을 하고 한국을 제외시킨다. 예. 주한미군 철수용으로 ICBM 포기를 내걸고 키신저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건 그 주한미군 철수용이 아니고 북한이 ICBM을 포기함으로써 하나의 카드를 던지면서 오히려 미국이 평화유지군으로서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평화체제와 육자회담과 이 문제를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딱 땡길 수 있는 거는 이 CVID하고 CVID 그러니까 뭐였죠 이게? Complete and Verifiable Irreversi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인데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그다음에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폐기. 폐기. 이게 이제 강경파까지 얘기하는 거고 원래 강경파는 이걸 중간에 갖다 놨는데 우리 대통령은 목표로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드 스테이트를 약속하는 그러니까 CVID와 수교 약속을 아마 교환했을 가능성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그런데 내용적으로도 그랬고 그다음에 환대하는 그 네. 뭐 장면들 그다음 그 당시 회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제1차 장관급 회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정도로 상당히 놀라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북미 대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계속 말렸거든요. 진짜 주위에서 말렸고 이거 이런 방식으로 결속받으면 안 된다. 어떤 거를 뭘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백악관에서. 그 정상회담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네. 그걸 결속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의 대체로 지금 북한이 직접 회담하자는 정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네. 그 워딩 자체를 한국 특사가 가서 자세히 설명을 했을 때 그러면 뭐 바로 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뒤에서 주위에서 다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참모들도 미국의 참모들은 네. 다 얘기하고 나서 해야지 시한을 정하면 그때부터 쫓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한을 정하는 거는 합의한 다음에 우리가 가능한 빨리 하겠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조용히 해. 내가 이거는 무조건 해 하고 다시 눌러버렸다면 마치 언제 본 것과 비슷하냐 하면 평창 때 그 군사훈련 고 기뻤다라고 네. 볼 수 있다는 무슨 말씀이신 거죠? 거죠? 비핵화? 뭐 어떤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저도 몰라 이건 워낙에 두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누구? 두 궁금해라. 특사하고 대통령하고만 알 정도. 뭐 임종석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밝혀진 것만 해도 크기 때문에요. 네, 밝혀진 것만 네. 해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비핵화 모라토리엄, 네, 그다음에 뭐 군사훈련에 대한 그 이해 이것만 하더라도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엔드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BI가 할 테니까 수교하자. 이제 수교를 5월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수교를 한시적으로 못 받고 수교 약속하면 CBI하고 동시에 빅딜 하자는 얘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이 왜냐하면 계속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시면 그 엄청난 성공이었다. 북한이 잘하고 있다. 이건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은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는 것들을 들이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이제 평화 체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미군 주둔 문제를 인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 도발을 하지 않고 자기 적대 시험, 다시 말해서 ICBM을 미군 연기한다는 걸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샴페인 너무 많이 먹었냐고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확 눌러버리고 나는 100%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 라고 했던 것의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백악관이나 이 관료들이 막으려고 했을 때 그걸 눌러버린 거죠. 그거는 그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워딩을 자기 밑에서 바꿀 것 같으니까 한국 대표단한테 직접 시키고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말을 요대로 해야 돼. 그래야지 내 말이 영이 서. 그렇죠. 내가 쟤들 내 참모들 하면 참모들 바꿔서 얘기할 거야. 그거죠. 그렇죠. 또 중간에 시키면 네. 한국 대표단은 이렇게 얘기했으나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까봐.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김여정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때 여건이 성숙되면 하자라고 그랬었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그런 거잖아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는 그냥 아유 그럼 합시다. 그러니까 여건 얘기하다가 갑자기 4월을 땡긴 거는 그만큼 북한에서 가져온 선물이 미국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4월로 땡긴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갑자기 시원시원하게 오케이 하자 회담해요 언제 해요 이렇게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북한에서 가져온 선물이 엄청 마음에 들었고